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8월 장세 전망과 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지난 4월서부터 이제 강세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맞는 어떤 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재료들, 악재들이 겹치면서 하락폭을 이제 확대시켰는데 오늘은 다행히 지수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강세 장세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반도 왕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또 주도주 흐름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강세장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상당 부분 어떤 이해력이 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전력, 삼성전자 중심으로 앞으로 장세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이제 저희 회원분들 문자에도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가 있죠. 지금 이제 사실 최저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7개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맞는 월봉상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최고점이 2021년도 6월 달이죠. 6월 달에 3,316포인트가 역사의 최고점인데, 지금 시장 어떤 캐파로 봐서는 역사적 최고점 3,300포인트를 바로 다이렉트로 강력하게 돌파할 만한 에너지는 아직까지 낮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눌림목을 한번 준 상태에서 돌파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어트 파동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난 4월에 이제 4월 달이 이제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2파동이 뭐 7월달 한 달 조정을 끝낼지 8월까지 이어질지 9월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뭐 조정 2파동 과정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동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정 2파동에 사는 경우가 가장 사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승 충격 1파동에 사는 거는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이제 파동론으로 본다면, 자, 조정 2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될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지금 조정은 어차피 그동안 강조한 것처럼 역사적 최고점이죠. 3,300포인트 돌파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을 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동시에 뭐냐면 미국 관세 협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됐고, 성공적으로 이제 협상이 됐다 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일시에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 중장기 그런 자금이 아니라 약간 한문희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투기 세력, 투기 자금 혹은 이제 단타 개념의 자금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잠시 우리가 또 이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토요일자죠. 토요일자에 개파락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나스닥 지수를 이제 장기 월봉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언제까지 무너질지, 언제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될지 굉장히 두렵거든요. 여하튼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지난주 토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개파락을 했다는 게 저는 가장 이제 두렵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과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재평가 리레이팅 되는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조정과 좀 차별화가 돼서 우리는 나스닥 글로벌 주요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차별화되면서 상승 파동이 지속이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300포인트에 따른 저항은 있고요. 자, 1차적으로 이제는 3,200포인트가 나름대로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려면 이제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되겠는데, 니케이 지수가 우리가 보통 뭐 2년 올랐다 그러는, 2년 올랐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개월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1월 달서부터 25,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사실 4만 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7개월 오르고 8개월째부터 조정을 받는데 4개월간 조정을 받습니다. 니케이가 4개월 조정 받았다고 우리 코스피가 4개월 조정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이번 조정은 의외로 짧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달 길게는 뭐 9월달죠. 9월 정도 초까지는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8월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9월부터 상승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이 2023년도 1월 달부터 작동을 해서 대략 이제 월봉으로 따지니까 15개월간 상승세를 보였고요. 7개월 오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 지수도 정확히 7개월 오르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2025년 1월 달부터 올랐죠. 1, 2, 3, 4, 5, 6, 7개월 오르고 7월 달까지 오르고 이제 8월 달에 음봉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일치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니케이 밸류 프로그램과 우리 그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코스피 재평가 파동이 상당 부분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3,300포인트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어떤 그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조정이다. 이런 조정을 우리가 흔히들 뭐 10보 전일면 뭐 2, 3보쯤, 1, 2보쯤 후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8월 1일 날 조정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처럼 8월 1일 조정의 출발점은 뭐냐면 그 한미가 성공적인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부터 시초가의 강세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그 단기성 자금들, 뭐 어떤 흔히들 뭐 한머니서 이러는데 그런 자금들의 어떤 그 성공적인 관세 협상이 매드였던 그 빌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장에서 볼 게 이제 나스닥 개파락이 토요일날 이제 나스닥이 개파락인데 저는 이게 가장 커다 당분간 증시의 가장 커다란 어떤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조정, 9월까지 조정이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8월 조정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조정의 어떤 그 효과, 그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일단 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갭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좋은 갭은 이제 돌파갭, 급진 갭이라고 하죠. 상승으로 이제 매도 매수 균형점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돌파갭 혹은 이제 급진 갭이라고요. 안 좋은 갭이죠. 안 좋은 갭은 이제 소멸갭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락갭이죠, 하락갭. 이 갭이란 것은 뭐냐면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되면 수급의 병목 구간이 매수 우위 쪽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나스닥 그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갭이죠. 반대가 된 거죠. 그동안에 매수 우위 쪽 시장이 전개가 되다가 뭐 매수 매도 균형 저점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에서 매수가 살짝 우위였는데 그게 하락 갭으로 인해서 수급의 어떤 그 병목 구간이 매도 쪽으로 유리하게 해소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장을 발목받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가장 커다란 어떤 그 걸림돌을 역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지수 관련주들은 좀 제한적인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3,200포인트가 당분간은 이제 그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고 3,000포인트 붕괴는 사실 일시적으로 좀 3,000포인트는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그 3,000포인트가 살짝 붕괴가 되면서 2,95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수를 너무 의식하면 우리가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톱다운 방식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자고 보는 거죠. 자, 아울러서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상징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주회사라든가 증권주, 뭐 은행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고점 대비 조정을 받더라도 명백하게 사실 매도 시그널은 안 나왔어요. 기술적인 어떤 자율 조정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건 717이야. 제가 717 개파라고 그러는데 대량 거래 수방과 함께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월 말까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8월 말이 아니라 7월 17일이니까 기본적으로 8월 16일이면 정확히 이제 한 달 조정이 되죠. 기본적으로 한 달간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여하튼 하이닉스가 개파락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7일 날 하이닉스는 개파락을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동일한 날 갭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HBM 뭐 성장성 등으로 같이 뭐 반도체 섹터 같이 이제 상승을 보이겠지만 여하튼간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역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7월 17일 개파락이 8월 이후의 조정을 뭐 그 이후 속도의 조정을 암시했던
굉장히 강력한 또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SK 하이닉스와 상승의 흐름을 같이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지주회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8월 최소한 8월 중순까지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17일 하이닉스가 이제 그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하락 갭이 발생됐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돌파 갭이 발생이 됐어요. 박스권 상단을 완연하게 돌파하는 그런 거래 수반과 함께 갭 상승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다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논리가 돼요. 논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설프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일단 그 제한적인 지수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라 사서는 사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또 조정받으면 어떤 비중을 조금씩 확보한다, 막 그런 차원 정도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6월 며칠이었죠 이게 6월 26일이었습니다. 2월 26일, 6월 25일과 26일, 6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2월 25일과 6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과열 신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상승 논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금요일날 크게 빠졌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거래가 수반이 안 됐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조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에 따라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조정 받을 때 물량을 이제 모아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싶고요. 자, 한국전력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을 출발시킨 가치주 대세론의 출발점이자 대표주의 인덱스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안 꺾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명품입니다. 가장 명품이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명품 가치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만한데 이런 것들은 어설프게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활용해서 그동안 이제 고가에 사기가 좀 부담돼요. 4만 원 정도에서 3만 원대 후반이나 4만 원대에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이때 조정을 활용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한 화면에 네 종목이 있습니다. 좌상단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7 개파락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우상단이 이제 하나금융주주입니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초기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이제 기술적 자율 조정이라서 했는데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을 좌하단이 이제 NH투자증권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하단이 이제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사실 그 지주회사 중에서 효성이 저희는 최고 베스트라고 얘기했는데 효성은 저희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빠져요 잘. 효성은 좀 우리가 달리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하튼 간에 하이닉스와 흐름을 같이 했던 종목도 조정을 받고,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지금 좌상단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여전히 짱짱한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6월 말경에 6월 25일, 26일 고점 있고 그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필요하고요. 우상단이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최고점 7만 1,000원대 고점 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이 사이에 뭐 기업의 어떤 본질이 바뀌거나 이게 아닙니다. 시장의 어떤 역학 구도가 바뀐 거죠. 자, 포스코 퓨처엠이죠. 퓨처엠. 일단 지금 일봉상 봐서는 이제 이게 사실 조정이 좀 오른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바닥권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재미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하단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 주식도 철저하게 소외됐고 바닥거리는 바이오 주식들은 봐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물론 사도 괜찮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시 그 바이오의 대표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그 틈새 장세, 조종 장세 속에서 도약을 한다면 바이오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소외된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 그 체험 승부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22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은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개월 동안에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야, 이거 저 친구도 실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수익이 좀 맞다. 내가 또 가치주 대세론에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는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정회원으로 뭐 전환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